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오늘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재 요즘 어떤 투자처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기사 하나를 좀 볼게요. 1월 30일에 서울경제에서 나왔던 기사고요. 제목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제 꼬마 빌딩 거래가 첫 10조 원을 돌파했고 3040 세대들 큰손 주택 안 샀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코로나로 이제 꼬마 빌딩 같은 곳들의 공실률이 나긴 했지만 대출 규제, 세금 부담은 주택 규제와는 달리 아직 빌딩에는 80%까지도 대출 가능한 곳들이 있죠. 그래서 작년에 1,000억 미만 하는 꼬마 빌딩 매입이 급증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좀 보면 강남 꼬마 빌딩은 몇 개월 새 수십억 원이 올라도 금세 팔린다. 강남 고가 주택은 규제가 많아져 자산가들이 투자 선택지로 삼기에 부적합해지다 보니 시중 자금이 이제 빌딩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빌딩 시장은 지금 매물을 찾기가 어려운 매도자 우위 시장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1,000억 원 미만인 빌딩을 꼬마 빌딩이라고 하죠. 통상적으로. 이제 코로나 여파가 길어지면서 경기 침체도 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상가 공실률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자산가들은 주택 규제가 지금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화폐 가치 하락에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들고 있는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꼬마 빌딩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 꼬마 빌딩 거래액이 지난해에 10조 원을 돌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사실 꼬마 빌딩에 대한 관심은 계속 꾸준히 있었던 건 맞습니다. 꼬마 빌딩 거래 규모 보시면 2012년도부터 계속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왔었고 작년 20년에 최고치를 도달을 했죠. 법인과 개인 투자 비율을 보면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이 투자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게 2020년 3분기 이후 3040 세대 개인 투자자의 진입이 두드러졌다는 점인 겁니다. 그 이유가 직접적인 건 사실 이제 주택시장 규제 때문이라는 공통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 지금 세금 엄청 때리죠. 그러면서 자산가들이 또 주택을 눈을 돌리는 게 아니고 빌딩을 투자 대상으로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되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 가격이 15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 주담대가 되지 않죠. 그리고 전세 끼고 사도 보유세, 종부세 난리가 났기 때문에 이제 신용이 괜찮으신 자산가들의 경우에는 빌딩의 80%까지도 대출받는 게 가능하죠,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까지 고려해서 빌딩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주택 시장에서 주택을 막 매수하는 분들이 이제 패닉 바잉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빌딩 쪽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이걸 사지 않으면 안 돼. 이런 불안감에서 빌딩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주택 시장 규제, 저금리, 현금 가치 하락 같은 시장 변화에 따른 전략적 판단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4분기 이후 이제 빌딩 시장에서 나타난 특징이 현금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투자에 나선 자산가가 많다는 것. 그리고 지금 보통 빌딩 투자하실 때 임대 수익률 3.5% 정도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4분기 때부터는 2%대 수익만 나와도 대출 이자 낼 수 있을 정도만 나오면 건물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근데 꼬마 빌딩의 열기는 사실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특히 또 예상이 되는 게 3기 신도시 등 개발 사업이 일어나는 곳들에서 토지 보상금이 막대하게 풀릴 예정이죠. 그렇게 되면 그 토지 보상금은 사실상 다시 부동산 쪽으로 돌아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접 지역들까지 투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올해도 꼬마 빌딩 시장은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죠.
제가 사무실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아파트나 빌딩 관련 문의도 많이 주시고 관련 거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고객분들이랑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누구나 다 건물주의 꿈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금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정말 빌딩에 관심이 너무나 많으시죠. 진짜 요즘 주택 규제가 너무 심해지니까 그 외 다른 투자처를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진짜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렇다 보니까 꼬마 빌딩 찾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빌딩이든 아파트든 뭐 토지든 모든 부동산은 결국 똑같죠. 호재가 있어야 되고 결국 입지입니다. 네. 빌딩도 지금 강남권 꼬마 빌딩뿐만 아니라요. 용산, 뭐 청량리 같은 서울 내에서도 호재가 있는 지역들의 투자자분들의 문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기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 내에서 가장 큰 호재는 GTX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죠. GTX 환승 트라이앵글 알고 계시죠? GTX 노선 내에서 서울역, 청량리역, 삼성역이 환승 트라이앵글로서 앞으로 거점 지역이 될 곳들입니다. 당연히 이런 꼬마 빌딩 투자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지역들이고요. 진짜 요즘은 2%대 대출 이자 낼 수 있을 정도의 수익률만 나오면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네. 어차피 현금 들고 있어 봤자 가치만 하락하고 메리트가 없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꼬마 빌딩 외에도 또 풍선 효과를 누리고 있는 투자처가 있죠. 또 기사 하나 볼게요. 1월 24일에 서울경제에서 나왔던 기사고요. 제목 서울 거주자 토지 원정 투자 11년 만에 최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었습니다. 풍선 효과로 아파트에 이어서 땅에 눈독 들이는 투자자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외에 토지도 대거 사들였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죠. 근데 토지도 원정 투자가 왕성했다는 겁니다. 서울 산다고 서울 내의 토지를 매수한 게 아니고요. 서울 거주자가 다른 지역에서 매수한 토지가 2009년 12월 이후 11년여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12,803필지. 네. 지역별로 봤을 때 당연히 호재가 굉장히 많은 경기도 내에서 거래된 필지가 6,383필지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게 원정 투자로 토지를 다른 지역 내에 사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 결국 주택에 대한 규제 때문입니다. 거기에 뭐 저금리 같은 이런 유동성이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당연히 다른 투자처를 찾아내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꼬마 빌딩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그 풍선 효과로 대체 투자처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브리핑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이 제일 많냐면요. 요즘은 다주택자 분이셨던 분들이 똘똘한 이제 한두 채 남겨놓고 나머지 정리하시면서 생긴 여윳돈으로 토지에 투자를 좀 해볼까 합니다. 라면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주택시장 규제 때문에 이 토지 쪽으로의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네. 그리고 이런 기사 보셔도 아시겠지만 제가 왜 사무실이 서울에 있는지도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제가 토지로서는 지금 화성 평택 쪽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화성 토지라고 해서 화성 사시는 분들이 투자하는 것보다요. 사실 타 지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런 투자자분들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은 서울이에요, 사실. 네. 그리고 또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투자하실 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서 투자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먼 곳에 투자하는 게 싫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굉장히 어리석다는 네,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돈이 되는 입지가 제일 중요한 거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랑 멀고 가까운 게 무슨 상관이냐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이렇게 발빠른 투자자들은 네, 거주지에 상관없이 입지, 네, 투자 가치 따져서 이렇게 원정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 상황이죠. 그리고 서울 거주자뿐만 아니고요. 지난해 토지 거래량 자체가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코로나도 이런 투자 열기를 꺾지 못한 겁니다, 결국. 경기 안 좋다고 몸을 사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투자자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했다는 거죠. 네, 주식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났듯이 더 오히려 적극적으로 미래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재테크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변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제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1월 26일에 올라왔던 기사의 제목을 한번 보면요. 지난해 토지 거래량도 역대 최고, 집가 상승률은 조금 소폭 하락했다. 네. 지난해 주택 매매 거래량이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토지 거래량 역시 15년 만에 가장 많았다고 네,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만 거래된 토지가요, 서울 면적의 90%에 달하는 토지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350만 6천 필지가 거래되면서 2006년 통계한 이후로 가장 많았던 거래량이에요. 해당 내용은 1월 26일에 이제 국토부에서 작년 4분기 집가 상승률과 거래량에 대한 보도자료를 고시를 했었습니다. 2020년 4분기 집가는 전국 평균 0.96% 상승했고요. 거래량은 8.3%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평균치이기 때문에 수도권이 1.08% 상승을 했고요. 지방이 0.78%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연 호재가 많은 경기도 지역 내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타났고요. 집가 변동률은 상승폭이 전월 대비 0.02% 높았고요. 전년 동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땅값은 지금 100개월 넘게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근데 물론 모든 지역의 땅값이 다 오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파트 값이 오른다 해도 모든 아파트 값이 다 똑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토지도 똑같습니다. 집가가 지금 100개월 넘게 꾸준히 상승 중이라고 해도 오르는 곳만 오른 거고요.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오르는 곳 중에서도 호재가 있는 곳이 더 많이 오르는 거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의 오름폭은 적은 겁니다. 평균치를 나타내는 값이 집가 변동률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판단하면 안 되겠죠. 꼬마 빌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토지도 입지입니다. 모든 부동산 투자의 기본이죠. 근데 이렇게 토지 시장도 활성화되면서 분명히 그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토지 투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악용하는 기획부동산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토지 투자는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투자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꼬마 빌딩, 토지, 네, 주택시장 규제로 풍선 효과가 다른 투자처로 일어나고 있고 모두 지금 최대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재테크나 투자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걸 반증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재테크가 필수인 시대에서 나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줄 안전한 투자처를 꼭 하나씩은 찾으셔야겠죠. 결국 안전한 투자라는 건 공신력 있는 정보, 정확한 분석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브리핑 들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잠깐 제가 최근에
네, 이번 주 화요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브리핑 오셨던 분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나이를 정확히 여쭤보진 않았는데, 저보다 더 어리고 예쁜 나이의, 네, 여자분이세요. 요즘 진짜 2030 세대들 재테크 열풍 대단하다는 거 느끼거든요. 그때 오셨을 때가 이제 벌써 두 번째 브리핑이었는데, 약속 시간 맞춰서 오셔서 이제 인사드리고 이렇게 얼굴 뵀는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어디 아프시냐 그랬더니 너무 아파서 네, 컨디션이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럼 미리 연락을 주시고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온다고 하시고 뭐 스케줄을 변경하시거나 하셨어야지 왜 나오셨냐고 오히려 제가 막 뭐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당일에 약속 취소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네,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본인이 당일 약속 취소하고 이런 게 너무 싫다고, 네, 그런 성격이라고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사실 조금 놀랬었어요, 저는. 진짜, 아, 이분은 뭘 해도 다 잘 되시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브리핑도 고객분과 저와의 하나의 약속이죠. 네, 사실. 근데 저랑 계약하신 이제 기존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든지 네, 없는 시간 내서라도 브리핑을 해드려야겠지만 사실 요새 뭐 유튜브나 블로그 보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제가 비용도 따로 받지 않고 제 시간 내서 이제 정보 드리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간혹 가다가 이제 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당일에 취소하시는 분들도 정말 간혹 있었고요. 뭐 연락 안 하고 안 오셨던 분들도 한 분, 두 분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추운 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약속을 지키러 나오신 걸 보고 제가 좀 느낀 바가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어리다고 배울 게 없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저보다 나이 많다고 다 배울 점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요새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이제 보통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뭐 댓글에다가 반말하고 뭐 막말하시고 이런 거 보면 좀 어이없을 때도 많거든요.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저한테 매너도 있게 해주시고 열정 있게 사시는 분들한테 더 마음이 가요. 네, 저도 사람이니까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고 뭐 좋은 정보 하나라도 더 찾아드리고 싶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분 보면서 아, 나도 진짜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지. 더 멋지게 살아봐야겠다. 이런 다짐을 좀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분들 성향도 되게 많이 갈립니다. 보면은 이제 뭐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연락하시는 분들도 있고 브리핑 들으러 오셔서 유튜브 계속 보다가 도저히 보는 것만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유튜브 블로그 많이 보는 거 당연히 필요하고 좋죠. 네. 근데 그런 내용들만 보고 있다고 또 사실 달라지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지금 뭐 유튜브로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블로그도 많이 보고 책도 찾아서 보고 있고 뭐 국토종합 계획도 읽고 있고 뭔 계획도 읽고 있고 그거를 뭔가 내가 대단히 많이 하고 있다. 나는 정말 뭐 투자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걸 알아만 보는 거에서 끝나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실제로 움직이지 않으면요. 결국 똑같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식만 쌓는 걸로 그게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뭐 유튜브 보고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서 좀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다 보면 네, 계속 밀릴 수밖에 없고 타이밍이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식만 쌓는다고 뭐 경제적 자유가 이루어질까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쓰느냐가 그게 사실 관건인 거니까요. 지금 너무 정보의 홍수죠. 여기저기 뭐 정보들도 많고 유튜브만 봐도 하루에 뭐 몇백 개, 몇천 개의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그것만 계속 이거저거 찾아보고 본다고 해서 어느 순간 내가 막 전문가가 되고 뭔가가 깨달아지고 보이고 달라질 것 같고 한다는 생각은 조금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움직이시지 않으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행동해야 뭔가 바뀌겠죠. 직접 내가 발품도 팔고 알아보고 부딪혀보고 경험을 해야 뭔가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분들이 성공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재테크 투자 너무 돈 하는 것 같아서 네, 좀 싫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저도 인생의 전부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돈이 행복을 결정하는 잣대가 될 수도 없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에 네, 저도 동의는 하거든요. 행복을 돈으로 살 수는 없죠. 근데 그거에 어떤 분이 돈이 좀 부족한 건 아니고 라는 얘기를 했다는 네, 설이 있죠. 약간 뼈 때리는 팩트죠. 네.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 또한 맞는 말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 경제적 자유를 이뤄줄 네, 성투할 수 있는 투자처 찾으셨나요? 꼭 많은 분들이 그런 투자처 찾으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발품도 파시고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스타였고요. 다음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